자율신경에 가장 민감한 신호는 바로 입니다.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자율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내 몸이 확실히 알려주는 4가지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잠시 증상이 나빠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율신경이 문제인 것 같다 하면 보통 자율신경 검사를 하죠. 검사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토탈 파워가 얼마인지, 심박 변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통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 숫자들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조금 불안하시죠? 사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이런 수치들 외에도 미세한 신호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알려주거든요.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이런 수치들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증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증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율신경 치료를 받으면서도 호전되는 신호를 잘 모르니까 치료를 멈추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수치는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좋아지고 있는 거 맞아?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자율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내 몸이 확실히 알려주는 4가지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 진짜 괜찮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회복 신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회복 신호는 바로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밤에 푹 자는 날이 늘었어요. 전에는 새벽에 자꾸 깼는데 요즘은 좀 덜해요. 이런 말이 나오는 시기가 보통 치료 시작 후에 2주에서 4주 정도입니다. 자율신경에 가장 민감한 신호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에 있으면 몸이 긴장을 하고 각성 상태가 되어 잠들기가 어려워지죠. 마치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난 직후에는 아무리 잠이 잘 내도 잠이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면 잠자리에 누워도 한두 시간 동안 잠이 안 와요. 새벽 2, 3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고 새벽 4, 5시에 깨서 더 이상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한 거죠. 그런데 치료가 잘 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밤에 잠드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1시간 넘게 뒤척였는데 이제는 20-3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밤에 3-4번 깼던 것이 한두 번으로 줄어들고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좀 잤나 하는 느낌이 드는 날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이런 변화가 치료 후반부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약물에 의존하던 수면 패턴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좋아졌다고 바로 완치가 된 건 아니지만 치료 초반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고 몸이 치료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회복 신호는 소화 기능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밥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졌는데 요즘은 좀 덜해요. 명치가 답답한 느낌이 많이 줄었어요.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게 좀 나아졌어요. 이런 변화들이 수면과 함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회복 신호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면 위장 기능에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이 드는 거죠. 위에 연동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쓰림이 생기거나 반대로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기도 해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반대로 변비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음식을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고 억지로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치료가 잘 되기 시작하면 먼저 식사 후에 더부룩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적당량을 먹어도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명치 답답함이 개선이 되고 가슴 아래쪽에 막힌 것 같은 느낌, 숨이 답답한 느낌이 많이 줄어듭니다.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던 것이 점점 규칙적인 배변 패턴으로 바뀝니다. 음식을 보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먹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소화 기능과 수면은 부교감 신경이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안정되는 기능들입니다. 이 2가지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의 자율신경이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회복 신호는 교감신경 항진 증상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면 예전보다는 좀 극단적인 불안 발작은 줄어든 것 같아요. 심장이 뛰긴 해도 금방 가라앉아요. 갑자기 숨이 막힌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살펴볼까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마치 큰 시험을 앞둔 것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뛰거나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맥박을 재보면 분당 100회를 넘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숨이 안 쉬지는 느낌, 가호흡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나타납니다. 별일 아닌데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열감이 느껴집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손이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항상 어깨가 으쓱 올라가 있고 목 뒤가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면 불안감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공황발작 수준의 극심한 불안이었다면 이제는 좀 불안한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두근거림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예전에는 한 번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30분 이상
지속됐는데 이제는 5분, 10분 안에 진정이 됩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있던 이런 숨막히는 증상이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고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 예전보다 빨리 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집니다. 이 시기는 부교감 신경이 올라오면서 교감 신경도 천천히 균형을 찾아가는 구간입니다. 자율신경의 시소가 다시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다시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날씨가 변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수면이 부족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치료가 틀렸나,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성이 좋아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회복 신호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다른 증상들에 비해 회복이 가장 늦고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율신경 시조증의 피로는 단순한 체력 저하는 다릅니다. 알람이 울려도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쉬어도 잠을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20%에서 더 이상 충전되지 않는 것처럼요. 전에는 즐겁게 했던 일들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집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생각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가 않는 거죠. 일에는 집중하기가 어렵고 간단한 것도 자꾸 까먹게 됩니다. 머리가 안개에 쌓인 것 같은 느낌이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증상들이 좋아진 후에도 왜 피로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을까요? 수면이나 소화, 심지어 불안감도 신경계의 문제라면 피로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 자체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엔진을 수리하는 것과 연료 탱크를 새로 만드는 것 중 어느 게 더 오래 걸릴까요? 당연히 연료 탱크를 새로 만드는 게 더 오래 걸리겠죠? 피로 회복은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다시 키우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회복이 시작되면 아침 기상이 조금씩 수월해집니다. 예전에는 알람을 10번 밀었다면 이제는 5번만 누르게 되는 식으로요. 오후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점심 식사 후 바로 눈이 감겼던 것이 이제는 오후 3, 4시까지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먼데이 블루가 심했는데 이제는 주말 휴식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좀 했네 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다리가 어느 정도 나았다고 해서 갑자기 마라톤을 뛰면 안 되는 것처럼 에너지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율신경 회복의 4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회복은 계단식 혹은 불곡형 회복 곡선을 그립니다. 어느 순간 정체되거나 다시 예전 증상이 살짝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 좋아진 것 같다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또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또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서 다시 불안해지곤 하거든요. 하지만 증상이 나빠졌다고 해서 회복이 멈춘 건 아닙니다.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몸이 회복하게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굴곡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스스로 유독 변화가 심하다고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잠시 증상이 나빠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신경의 회복에는 리듬이 있고 망가진 자율신경의 패턴은 반복적인 자극과 조정작용을 거쳐야만 안정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터널에도 분명 출구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시조증은 휘어진 터널과 같습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출구가 있고 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회복의 신호들을 기억하신다면 조급함 대신 인내를, 불안 대신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시조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다 보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인정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환경을 바꿔 나가서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증상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은 분명히 실제 않은 것이고 충분히 치료받을 가치가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